오랜만입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안 올려서 하필 제 백신 1차를 맞은 다음부터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백신 맞고 죽었냐, 왜 뭐 유튜브 그만뒀냐 말이 많았어요. 일단은 듀알 스튜디움의 현실, 그 시험 기간이 전체가 다 몰리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나 직업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1차 고시, 그러니까 마디 1차지 칩시엠 프리풍을 보고 왔어요. 근데 뭐 굳이 칩시엠 프리풍인데 걔까지 하냐라고 하면 저희 대학교가 갑자기 작년부터 뭐 이렇게 50%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더 이상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해가지고 약간 좀 빡세게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시험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끝이 났고, 그리고 저희 과가 어쩌다 보니 대학교에서 전체 과 전체가 낙방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그렇게까지 재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고 유튜브도 안 올리고 했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의 스튜디오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전체적으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마침 시험도 끝났겠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가장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 게 일단 돈 문제였어요.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뭐 제가 유학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저도 이제 저희 스튜디오를 따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정확히 계속 다급하게 찾아보질 않았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보셨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따로 굳이 막 그 물어보신 분들한테 여쭤본 것도 아니었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듀얼 스튜디움이 말로 따졌을 때는 회사에서 돈을 벌고 그다음 뭐 학비도 준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들 어? 돈을 받는다고?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저번에 그 한 달 생활비 영상을 찍었던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뭐 듀얼 스튜디움을 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사립학교가 많고, 그런 학교들 중에서도 회사가 100% 내주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비가 꽤 비싸요. 그래서 솔직히 다 따지고 보면 그냥 일반 독일 국립대학교를 가는 게 그 돈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게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한테 제가 그냥 너 일을 한다고? 이래서 그냥 나 그냥 학생 인턴으로 일을 해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말이 인턴이지 우리 회사에서 3년 혹은 아우스빌딩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뭐 무기한으로다가 계속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이걸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일의 강도는 일반 평사원들, 정규직 직원들이랑 일의 강도는 똑같이 와요. 하지만 가끔은 나는 일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이게 그 칸마에서 나눠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배워야 했는지 그런 거에 다 적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평사원들은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를, 저는 이제 다른 부서 일까지 다 해봐야 돼서 가끔은 강도가 조금 더 세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월급은 현저히 낮고 내가 잘하면 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보너스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보너스는 정직원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저희는 법적으로 정해진 그 월급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보너스를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좋은 회사를 갔을 때 크리스마스 때쯤에 오는 그런 법적으로 정해진 보너스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돈을 번다는 사실로만 이거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약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셔야 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공부를 하는 게 일반 대학생들이 하는 것보다 시간은 더 짧고, 저희도 똑같이 과제 받고 똑같이 시험을 봐야 돼요. 물론 뭐 조금
과제가 적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봤자죠, 사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많이들 물어보셨던 게 독일어예요. 저도 독일어 C1를 따고 바로 일을 시작했지만 어, 사실 힘들어요. C1 저도 그렇고 어떤 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시험을 위한 독일어를 공부했다면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흔들리네. 그러니까 독일어가 이제 특히 저가 일하고 있는 세무 계열은 그 세무서의 그 암트 용어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객이랑 직접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더욱 좀 뭐라 그래, 독일어를 많이 써야 되고 어휘력이 좀 더 좋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회사도 좀 바꾸고 싶고 다양한 데서 일을 해보고 싶고 그런 게 있지만, 저번 독일어 영상에서 말했듯이 저희 회사는 일단은 저뿐만 아니라 이런 직원들, 학생 직원들의 그 이메일을 다 관리해서 고객님들하고 연락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고 있지만, 다른 데 갔을 땐 솔직히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전화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전화를 많이 해서. 하지만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몇 개월은 막 뭔가 알아는 듣겠는데 정확히 알아들어야 제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인풋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내가 아웃풋도 제대로 못 내겠고, 그래도 하다 보면 늘긴 해요. 음. 근데 독일어는 확실히 빨리 늘어요. 다른 이 같은 2, 3년 왔을 때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빨리 늘고, 그 다음에 듀얼 스튜디오 가장 장점은 내가 이 계열에서 계속 일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경력을 아무래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경력,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지? 응. 요즘 같은 시기에 경력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굉장한, 저의 큰 장점이 되죠. 하지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 제가 학점도 챙겨야겠고, 일도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더 생활이 빡빡해져요. 근데 일단 제 주변에 같은 과에서 보면 학점은 그냥 버리고 일단 경력이 있으니까 이걸로 밀고 간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만약에 이 계열에서 계속 일할 거고 이 회사랑 계속 일할 거다라고 갔을 때는 학점이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저도 졸업을 해봐야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셨던 분이 어쩌다 듀얼 스튜디움을 알게 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보통 잘 안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그 말을 해볼게요. 그때 제가 딱 회사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이어갖고, 막 이렇게, 제가 되게 굉장히 긴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이러다가 갑자기 막 급하게 끝내갖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그때 되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안녕.